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1,731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까지 도예산 260억 원을 투입해 대출 지원 규모를 2,6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80억 원을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으로 투입합니다. 이 밖에 매년 연말에 지급하던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시 요금을 동결하고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지역 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에서 10% 할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원도가 지역 화폐 사업 예산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원 상품권 발행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발표 기자회견. 김진태 지사가 강원 상품권 발행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달마다 60억 원이던 발행액을 9월에만 1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행이나 할인율 확대는 없었습니다. 60억 원이 늘어난 발행액은 10월과 11월 발행액의 절반, 30억 원씩을 미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들이 기대했던 할인율도 5% 그대로입니다. 김 지사는 이것도 특혜라고 했습니다. 상품권은 사실 5% 할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혜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1인당 월 30만 원의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2만 명이 살 수 있던 상품권을 6만 명이 구매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더 나아가 내년 강원 상품권 발행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는 770억 원. 지난해 1,285억 원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해 주라며 정부가 주던 예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를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간주해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원도도 이런 정부의 기조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 상품권 발행을 500억 원대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골목 상권 소비 촉진으로 이어졌던 상품권 발행 효과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뭐 도움이 됐다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축소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년에도 지속될 고물가 위기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할인된 지역 화폐를 선택했던 소시민의 바람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철원과 양구 등 도내 농촌 들녘마다 벼베기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농촌은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농민들은 출하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춘천시 신동면의 논입니다. 한 해 정성 들여 키운 벼 재배 규모는 8만 2천여 제곱미터. 올해 400톤의 벼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은 수확이 마냥 반갑지 않습니다.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뭐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민이 살 때 그런 거는 다 올라갔는데 쌀값은 올해는 최하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올해 농사는 다 져놓고. 이달 24일 기준 쌀 평균 가격은 20kg에 46,400원으로 평년에 비해 5%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5만 9천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는 쌀 생산량이 평년 대비 8% 가까이 늘면서 시중 재고량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확한 쌀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를 세 차례 시행했지만
농민들은 최저 입찰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 격리는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과 기름값 등 영농자재비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올라 실질 소득이 줄었다며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가격 결정권이 없는 것은 이미 농사 짓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도 모른 채 경매를 올려붙이는 이러한 구조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올해 강원도의 쌀 재배 면적은 전국의 4%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비축미 물량과 매입가에 따라 쌀값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부에서 사들이는 쌀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농민들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쌀값 방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에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을 재차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수백 명이 공설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한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쇳가루, 냄새의 폐성면, 폐수 슬러지가 만들어내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주문진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각 단체 대표들이 나와 반대 연설을 하며 집회를 독려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을 형상화한 관을 태우는 화형식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업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던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재차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사업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에다가 지역 주민들의 오늘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전달하고 올 것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매립장 조성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 면적은 34만 제곱미터, 시설 공사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사업자는 폐기물은 별도의 처리 작업을 거쳐 매립하고 침출수 오염을 막기 위한 정화시설도 설치하는 등 매립장은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선진지 매립시설 견학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고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과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후년쯤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강릉시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윤입니다. 분양시장 훈풍 속에 다박골지구와 나래지구 등 원주권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박골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분양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원동 나래도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빨간 철거 글씨가 선명합니다. 정비구역 경계선에는 철거 공사를 위한 가설물이 설치됐습니다.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해온 원주 구도심의 원동 다박골 재개발 정비조합은 지난해 모든 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원동 일대 2만 5천 평 부지에 15개 동 1,597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이 목표.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2018년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으로 8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추진비와 조합원 이주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 민간 분양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공사비 3,200억 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까지 끝냈습니다.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대출 800억 원의 빚 보증도 서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더 좋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늦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한 내년에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 사업은 안개 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애초 시공사가 서기로 한 빚 보증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사용한 800억 원을 일단 갚아야 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 모두 1,000억 원에 달하는 조합 채무 때문에 매년 80억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보상을 받고 탈퇴한 한 조합원은 분양까지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천문학적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사업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조합 임원을 향한 재판과 고발건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현직 이사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4억 원어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었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직 조합장과 사업 부지에 범죄 예방 CCTV 설치 계약을 한 무등록 업체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일반 입찰을 통해 비용을 줄이지 않고 무등록 CCTV 업체와 10억 원의 수의 계약을 했다는 배임 혐의로 경찰에 또 다른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박골 바로 옆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원동 나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승인을 밟는 중이어서 사업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평창군, 가장 낮은 곳은 춘천시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발표하고 평창군의 고용률이 74%, 춘천시는 58.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원주시가 3.4%로 가장 높았고 정선군은 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은 조사 방식이 퇴직 이후 농사 등 경제활동을 이어가도 취업자로 분류돼 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830만 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동해시가 가장 높은 1인당 평균 3,650만 원, 삼척시가 3,580만 원, 인제군이 3,5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액 3,830만 원보다 많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곳은 횡성군으로 3,060만 원이며 평창 3,130만 원, 양양 3,150만 원, 고성이 3,16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건강 체력 평가 4, 5등급 비율이 2019년에는 12%였지만 올해 1차 측정 결과 19%로 7% 정도 늘었습니다. 또 올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참가팀도 24개 종목 중에서 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체력 저하 학생과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고 모든 학생이 1인 1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건설기계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해 구속 기소된 중장비 학원장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도공직원 66명에게 4,8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경기도 이천의 학원장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900만 원을 받고 78명에게 허위 자격증을 발급한 경북 안동의 또 다른 학원장 60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자격증을 발급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에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만을, 허위 자격증을 근거로 수당을 받은 직원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출입을 막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부 기준을 적용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출입을 막은 모 병원의 결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직업 세계 이해와 미래 직업 탐색 등이 담긴 진로 탐색 활동 워크북을 배포합니다. 또 중학교 3학년에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과 수업, 평가의 차이점, 고교 학점제 등이 담긴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나눠줍니다. 이와 함께 중3 2학기 교육과정 내실화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공무원 정원을 12명 줄이기로 했던 춘천시가 5년간 정원을 동결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현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어제 시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1,830명으로 줄였던 정원을 1,842명으로 유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국을 경제지능국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도시과로 바꾸는 등 8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도 제출해 다음 달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구규림 보호협약을 맺은 산촌마을에 대해 잣과 버섯 등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11월까지 넘겨줍니다. 구규림관리소는 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연간 60일 이상 구규림 보호 활동을 한 마을에 잣종실과 버섯률 등을 양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춘천과 화천, 철원 등 4개 시군에서 잣종실 33톤과 버섯 64kg을 채취해 산촌 주민들이 3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계 인형극 축제 개최 도시 간 협력을 위한 아비야마 총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홀수 연도에는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서 열리고 짝수 연도에는 회원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 총회에는 세계 인형극인 90여 명이 참석해 내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4회 인형극제가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춘천 인형극장 일대에서 열리고 인형극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에 중대형급 드론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4년 말까지 국비 등 290억 원을 들여 불온 일반산업단지 5,500제곱미터에 드론 택시 등을 포함한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의 핵심 부품 개발과 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합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드론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갈천동과 마달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삼척시는 내일 시청에서 삼척 갈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사업 승인 순의 절차가 남게 됩니다. 삼척 갈천 공공지원 민간주택 사업은 2027년까지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869세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